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8월 9일입니다. 자, 8월 9일. 오늘이 바로 말복이죠. 예,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복이 세 개가 있는데 그래서 삼복도라고 얘기를 하죠. 금년에는 복날에 관계없이 폭염 때문에 7월 말 8월 초까지는 아주 정말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입추가 지나면서 조금 꺾였나 더위가 꺾였나 싶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상대적인 걸 거라고 봅니다. 워낙 폭염에 시달리다가 원래 상태로 되니까 원래 더웠던 여름이 약간 시원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감각의 착각이라고 할까?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찌됐든 여름은 더운 것이고 또 여름은 더워야 또 제 맛이 나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복인데 글쎄요. 요즘은 전에는 이제 뭐 공란하면은 뭐 개고기도 먹고 뭐 닭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개고기 같은 거 이제 안 먹죠. 그냥 물론 뭐 먹는 사람이 먹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판매가 이제 금지가 되는데 그 유예 기간 내에 지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8월 9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이거 마라톤에 있어서 약간은 좀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죠. 그다음에 1992년에 황영주 선수가 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올림픽 금메달이 두 개인데 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저 마라톤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봉주 선수 이후로. 글쎄요, 저는, 저희들 학교 다니고 할 때는 참 프로복싱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싱 선수들, 뭐 대표적인 분이 지금 홍수환 선수죠. 어, 그런 복싱 선수들이 이제 세계 챔피언에 오르고 뭐 이제 막 이럴 때 이제 뭐 열광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헝그리 복서라는 말이 있었죠. 뭔가 참,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모두가 배고팠었던 때니까 그 배고픔의 소름을 갖다가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야말로 죽자사자 한번 자기가 세운 목표에 도전하는 그런 이제 아리 같은 그런 근성을 보일 때였죠. 저는 제가 볼 때, 뭐 저는 뭐 운동을 잘 못하지만은 마라톤도 그런 운동 중에 하나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짜 뭐 헝그리 복서 뭐 해갖고서 물론 복싱을 그 운동으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은 정말 그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진짜 온몸을 졸라가면서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헝그리하지 않다는 얘기죠. 헝그리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근성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그런 근성 때문에 글쎄 헝그리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라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마라톤이나 육상하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어찌됐든 우리로서는 이 8월 9일이 1936년과 1992년 사실 그 두 세대가 이 떨어진 그 어떤 시간의 간격이 56년이니까요. 시간의 간격이지만은 그래도 올림픽에 나가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목인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두 번씩 우리가 썼다는 거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고 우리가 또 자부심을 느껴도 될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손기정 선수와 황영주 선수의 그 금메달을 쟁취하는 그 순간 한번 다시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복더위, 진짜 더위 조심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건강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라톤 우승자 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라톤 우승 두 영웅이죠. 우리나라 그 마라톤에 있어서는 물론 올림픽 금메달을 이제 땄기 때문에 영웅이라고 하지만 또 어, 올림픽 금메달을 못 땄어도 다른 데에서 아주 그 출중한 기량을 보인 그런 선수들 많이 있죠. 예. 자, 일단은 오늘 두 개의 금메달 하나의 역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공교롭죠, 사실은. 손기정과 황영조의 마라톤이에요. 손기정은 1936년, 황영조는 1992년, 이렇게 이제 바로 오늘 8월 9일 날, 금메달을 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자, 뭔가 흐릿하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두 명의 마라토너가 올림픽 그 결승선이랑 이렇게 나란히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바로 1936년과 그리고 1992년, 60년 가까운 그런, 그러니까 두 세대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바로 1936년에 베를린, 그리고 1992년에 바르셀로나. 두 명의 그 한국인이 두 개 올림픽에서 우리가 어, 하나의 금메달, 하나의 금메달이라고 하는 무슨 금메달을 땄다는 얘기죠. 예. 금메달 두 개죠. 손기정 선수도 하나 땄고, 그다음에 황영조 선수도 하나 땄으니까. 시대는 달랐지만은 뭐 마라톤 우승이라는 꿈을 향해서 그 달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뭔가 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손기정 선수하고 황영조 선수가 이 금메달을 이렇게 그 땄을 때 정말 얼마나 그 가슴이 뿌듯했어요. 물론 뭐 손기정 선수가 땄을 때는 저희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역사로도 전설로도 얘기를 듣고 있는 거고, 황영조의 마라톤 금메달은 눈으로 직접 그 본 사건입니다. 참 뭔가 그 가슴이 뿌듯한 그런 것을 많이 그 이제 느꼈던 그런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우선 손기정 선수를 한번 볼까요? 빼앗긴 데라도 보는가. 이것은 그 이육사 선생께서 쓰신 시의 제목이죠. 바로 일제시대가 그 빼앗긴 들이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그렇게 이제 그 비유를 한 거죠. 그래도 봄은 오는가. 정말 일제의 그 압박과 서름이라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과연 봄이 올까. 이제 이런 그 어떤 참 그 우국지사로서의 그 애타는 심정을 갖다 노래한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내어준 들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제가 너무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선 말기, 만국조선을 보면은, 이건 뭐, 나라 뺏긴 게 아니에요. 그냥 내준 것 같아요. 도대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슬쩍 내어준 대련이라는 말을 하나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그건 뭐, 그렇고, 각설하고요. 1936년 8월 9일, 오늘이네요.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리가 가끔 그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보면은 그 아돌프 히틀러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그런 그 영상을 가끔 봅니다. 뭐 이렇게 코스염 딱 기르고, 좀 히틀러의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인상이라고 그럴까, 저는 그냥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뭐 히틀러가 여러 가지 그 이제 전범으로서 이제 큰 그 이제 뭐 범죄, 전쟁 범죄를 많이 저지른 건 사실인데, 참 그러나, 그렇게 세상을 한번 그 휘둘릴 수 있는 그 용기도, 물론 그 나쁜 쪽으로 이제 용기를 휘둘러서는 그 좋은 건 아니지만은,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아돌프 히틀러가 정말 어떤 지구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인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쪽으로 그 능력을 썼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네, 뭐, 하이 히틀러, 뭐, 이런 게 이제 상상이 되는데, 1936년 독일 베를린, 물론 그 올림픽이 나치의 선전 무대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했겠죠. 보나마나, 그 히틀러 입장에서는. 그게 제 11회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마라톤 선수로서 일제치하에서 조선청년 손기정이 출전하는데, 손기떼이라는 이름으로 출전하죠. 자, 일본 발음은 한국 발음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니은이나 뭐 미음 발음 정도가 있으면은 거의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합니다. 아이우에오라는 그 모음을 가진 그런 그 글자라면. 그러니까 손은 아이우에오에 오우에 해당되면서 니은 발음을 하니까 똑같아요. 일본이나 우리 발음이나. 기도 마찬가지죠. 받침이 없기 때문에 아이우에오에서 이니까 같이 기라고 하죠. 근데 이응 발음 있으면 조금 그 이제 발음 변화가 껄쩍지근합니다. 정을 데이라고 이제 여기 표기를 테이라고 하는데 태도 아니고 대도 아니고 그 중간 소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송기떼이 이기떼이 전 쌍디귿을 그 써서 표기를 하는데 지금 이 표준 그 표기법에는 이제 티읕으로 쓰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손기태이 손기정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자, 뭐 마라톤 장면 그 중반까지 후쿠오카 도시입구가 선두였지만 근데 일본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손기정 선수가 후반에서 스파트를 막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일본 후쿠오카 도시입구를 갖다 이제 앞지르죠. 그렇게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결승선에 들어오는데 죄송합니다. 기록이 2시간 29분 19초 2. 뭐 지금 요즘 기록은 뭐 거의 2시간 가깝죠. 그거 보면은 상당히 많이 그 단축이 됐는데 그 시대는 그것도 이제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2시간 29분 19초 2가 베를린 올림픽 당시의 세계 신기록을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손기정은 눈물을 흘리는 승리자였고 히틀러는 침묵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 히틀러는 상당히 그 인종주의자예요. 인종을 차별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게르만 민족의 그 우수성을 그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을 그래서 많이 그 학살을 한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히틀러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어떻게 얼굴 색깔도 내리깨리한 그 황인종이 음, 마라톤 그 올림픽 마라톤 우승을 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수한 게르만 민족을 앞질렀단 말이야 하고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는 그 장면을 보고서 이제 침묵을 했다. 글쎄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뭐 하여튼 침묵을 하는 그런 그
표정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영상에서.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신문에서 그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우리 그 조선 청년 손기정이 마라톤에서 세계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했다. 근데 우승한 사진을 딱 보니까 이 앞 가슴에 일장기가 달려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국적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 얼마 전에 그 일제시대 때 그 국적이 일본이냐 뭐 조선이냐 해갖고서 뭐 막 정치권에서 싸움을 벌였는데 저는 그 야당 국회의원 그때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에요. 그때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 참 무식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뭐 당연히 우리 심정적으로 한국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법적으로 그 조선 총독부령에 의해서 그 저 국적이 일본으로 이렇게 그 이제 귀속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온갖 기록에는 법적으로 전부 일본인으로 돼 있죠.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그거를 뭘 거기서 그런 걸 물어보고 방금 청문회를 하면서 질문할 질문거리도 아닌 걸 갖다 놓고 그냥 말 만들어내고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보고서 참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준이 그냥 형편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장보지만 사진 위에 일그러진 일장기를 삭제하고 보도를 합니다. 자, 예, 오른쪽 사진이 이게 일장기예요. 그리고 이걸 삭제를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이왕 할 거 여기다 태극기를 달았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이거는 또 다른 의미를 이제 갖고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일장기 말소를 하고서 이제 신문 보도를 하죠. 이게 일장기 말소 사건입니다. 이게 자 여기에 네, 뭐 영예의 우리 이 손까지만 보이네요. 글쎄요, 여기 아마 가려서도 손까지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쭉 보도한 내용이 있었죠. 네. 이게 젊은 시절의 그 손기정 선수의 모습입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네. 자, 결국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기자와 편집국장이 이제 투옥이 됩니다. 일정일을 말소해갖고서 신문 보도를 하니까 아무리 언론의 자유니 뭐니 하더라도 이걸 이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자, 손 기정이 가슴에는 금메달이 걸렸지만 일장기는 걸리지 않았다. 그렇게 월계관을 이렇게 이제 쓰고 있고 글쎄요, 메달이 보이질 않네. 그때 당시 이렇게 메달을 걸어주질 않았던 모양이죠. 어찌됐든 금메달입니다. 자, 손 기정이 가슴에는 금메달이 걸렸지만 일장기는 걸리지 않았다. 조선민족의 심장은 그렇게 저항했던 것입니다. 예. 뭐 아주 요 당시 상황을 갖다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 역사적인 의미를 한번 볼까요? 자, 식민지 조선 청년의 존재를 갖다 증명을 했다. 그리고 스포츠, 마라톤이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민족의 자존심을 갖다, 자존감을 갖다 회복을 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조선이라는 이름이 살아있다는 걸 갖다, 그 존재감을 갖다 얻었다. 글쎄요,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저 청년이 조선 청년이구나라는 걸 얼마나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자, 손기정의 금메달은 금속 한 조각이 아니라 민족 정체성의 외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하는 바입니다. 예. 자, 일장기 말소. 이게 그때 당시 언론인들로서는 이건 굉장히 크게 저항을 한 거죠. 예. 언론인들도 독립투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투옥이 이제 되고 그런 걸로 봐서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손기정 선수의 그 올림픽 마라톤 우승의 순간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새겨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마라톤에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저도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 마라톤 중계하는 걸 막 보고 그냥 시간이 이게 올림픽 기록 뭐 한국 신기록 뭐 이러면서 뭐 아주 그냥 아둥바둥대고 그 아나운서들이 그 중계하고 그러는 걸 이제 들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좀처럼 그 신기록이 나오기도 힘들었지만은 더군다나 이런 올림픽 같은 커다란 무대에 가서 우승한다는 것은 그때 언감생심 그 생각도 못할 그런 무렵이었어요. 자, 그러나 강원도 사나이죠. 네. 최영조가 이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을 합니다. 네. 자, 잊지 않겠다, 나의 이름을. 네. 자, 바르셀로나 거리 박수치는 시민들. 무더위 속에서 레이스가 우리의 내리 속에 몬주이게요. 그 막 뛰어내려오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몬주이게 그 언덕이라고 그래서 이제 몬주이게 영웅이라고 이제 붙였죠. 자, 그 순간의 모습이 생생. 네. 1992년 8월 9일. 참 우연히도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을 딴 날과 황영주 선수가 금메달 딴 날이 같아요. 8월 9일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죠. 올림픽 마라톤의 마지막 5km. 22살의 청년 황영조는 이탈리아 바르디니를 제치면서 질주합니다. 네, 뭐 바르디니 이 친구가 앞서 나갔었어요. 제 기억에도. 근데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그 몬주이게 그 언덕을 막 뛰어내려오면서 다 제쳐버리고 질주를 하면서 결승선을 이제 1등으로 이제 황영조 선수가 이제 통과를 하죠. 예. 두 팔을 번쩍 들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황영조. 예. 이게 바로 그때 그 영상이죠. 여기 그 유튜브 마크가 가려져있지 굉장히 환하게 웃는 모습입니다. 몬주이게 형, 황영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마라톤. 예.
2시간 13분 23초. 그러니까 29분이었기 때문에 16분을 갖다 단축을 한 거죠. 56년 만에 16분을 단축을 한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경기장에 개항되었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물론 이제 손기정 그 선수가 금메달을 떴을 때는 일장기가 흘러갔죠. 애국가가 울려 퍼지지 않고 아마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황영조가 우승을 하고서는 이제 태극기가 개항이 되면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죠. 56년 만에 되찾은 자주국가의 마라톤 금메달. 자, 그것은 손기정 이후 한 세대가 걸어온 길이 정점이었다. 한 세대가 아닙니다. 두 세대죠. 56년이면.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주볼 되는 그 황영조가 손기정 그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금메달의 한을 다시 한번 풀어준 겁니다. 자, 경기 후에 인터뷰를 이제 보겠습니다. 황영조가 담담한 말투로다가 손기정 선생님의 금메달은 역사에 남고 제 금메달은 나라에 바칩니다. 야, 참 이런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참 이거 많이 생각을 하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네. 자, 역사적 의미를 한번 볼까요? 자주독립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스포츠의 자긍심을 갖다 심어준 거고 황영조의 우승은 그런 거예요.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자부심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88 서울올림픽을 거쳐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 88 서울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4위를 했던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상당히 그 성적이 좋았었어요. 자, 그러면서 스포츠 강국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자리를 잡은 거 사실입니다. 그다음부터 성적이 계속 좋았죠. 자, 황영조의 질주는 단지 승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세계에 새기는 도장이었다. 도장을 꽉 찍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영웅을 갖다 이제 표현을 한다면 3부 봐서 두 영웅, 손기정과 황영조. 하나의 금메달. 물론 금메달은 두 개지만은 금메달로서는 하나죠. 네, 그야말로. 자, 한 사람은 나라 없이 달렸고 한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달렸다. 네, 이게 일제시대 때 달렸던 손기정의 입장과 그다음에 에, 대한민국 입장에서 달렸던 그 황영조의 그 어떤 그 입장의 차이예요.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한국인이었다. 예, 맞는 말이죠. 예, 한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걸 놓고서 손기정이 저기서 손기정 선수가 국적이 어디냐 이걸 따지면은 안 되죠. 그게 따질 일입니까? 그거를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 참 생중계가 되고 있는 그 청문회 그 과정 속에서 그걸 참 정말 참 수준 떨어져 갖고 참 TV를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TV를 안 본 지가 10년이 넘어요. 내가. 예, 또 각설을 다시 한번 하고요. 자, 손기정의 그림자는 황영조에 이어졌고 황영조는 그 바톤을 새로운 세대에 넘겼다. 근데 그 이후에는 올림픽 마라톤 우승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출중한 선수는 이봉주 선수죠. 이봉주 선수도 나름대로 이봉주 선수가 그 거둔 성과도 그거 무시 못합니다. 정말 훌륭한 선수예요, 진짜. 자, 마라톤은 단지 체력의 싸움이 아니라 기억과 정신의 계승이다. 물론 참 42.19km를 뛰면서 체력만 갖고는 안 되죠. 그야말로 이게 정신력이 정신력. 자, 달리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그 순간을 이겨내고 더군다나 저 기억 진짜 그 아픈 일제시대 때 기억 그 속에서도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 기억을 곱씹어가면서 우리도 금메달을 다시 한번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 이름으로 한번 따야지. 이게 기억과 정신의 계승이죠. 그렇게 본다면. 자, 그래서 그들의 금메달은 시대를 뛰어넘는 민족의 눈물이고 역사의 뜨거운 심장이다. 참 멋있는 그 말입니다. 네. 예,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기정 선수의 결승전 통과 장면에 황영조의 2023년 대한민국 공헌대상 수상사진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달아놨는데 그 손기정 선수가 양정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그 양정고등학교 그이 역사관에 가서 저희들이 그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합창 공연이 그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의 이제 그 뭐 졸업 몇 주년 기념 뭐 이런 그 기념식을 하는데 가서 어, 그 노래를 불러드린 적이 있는데 뭐 그분들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건 진짜 뭐 하늘을 찌르죠. 사실 뭐 양정, 배재 이런 학교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조선과 대한민국의 산실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런데 가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꼭 가보니까 손기정 선수가 이렇게 결승선을 통과하는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기정 선수 사진 앞에서 사진을 같이 한번 찍어 봤습니다. 네. 자, 달려 들어오는 모습이죠. 얼굴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느낌도 듭니다. 사실은 42.19km를 뛰었는데 괴롭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뛰어 들어오는 모습. 이 정말 그야말로 조선 건화의 기계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제가 황영조 선수는 몇 번 이제 봤는데 2023년인가 국회에서
제4회 대한민국 공원 대상 시상식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체육 부분에 이제 이렇게 상을 받는 그런 그 수상 장면이 이렇게 사진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영조 선수가 이렇게 이 왼쪽에 서 있는 분이 이제 한국 환경치록 청소년 연맹의 이제 이사장이죠. 그리고 오른쪽 예, 상을 받은 사람이 황영조 선수인데 이렇게 수상을 하고서 기념 사진을 찍은 이 사진이 제 사진첩에 있어갖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 네, 예, 손기정 선수와 황영조 선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은 달라도 의미는 하나였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한다. 그렇죠. 이름은 달랐죠. 올림픽 무대도 달랐어요. 연도도 달랐고. 그리고 선수 이름도 달랐죠. 그러나 우승이라는 의미는 하나였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의미가 하나였죠. 네. 그렇게 또 영광이라는 것도 같은 하나였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사람을 기억을 한다. 뭐 이렇게 횃불을 들고 펄펄 뛰면서 지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936년 베를린 올림픽과 두 세대를 건너뛴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과 황영조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이 또 이제 말복이네요. 네, 이제 좀 더위가 가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금년 7월 말 8월 초에 그 폭염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뭐 아직 뭐 여전히 그 날은 뜨겁지만은 일단 말복에 이게 복다림 좀 잘 하시고 삼계탕. 그 전에는 이제 그 개고기를 주로 이제 많이 드셨던 것 같은데 이제 공식적으로 개고기 판매가 금지가 됩니다. 지금 유예 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개고기 판매는 이제 힘들 거라고 보여지고 혹시 뭐 암암리에 암시장 같이 이렇게 몰래 숨어서 파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는 팔 수가 없다라는 지금 오늘의 현실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삼계탕은 많이 들죠. 예, 삼계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복날이 되면은 야 뭐 개고기는 뭐 못 먹든지 아니면 저 같은 저는 개고기를 못 먹는데 그건 못 먹더라도 우리가 닭고기라도 먹어야지 뭐 그래갖고서 삼계탕을 많이 먹죠. 그리고 염소고기도 많이 그 먹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그 더위를 이기기 위한 거니까 뭐 아주 그 강장식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계탕을 좀 한번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복날을 맞이해서 그것도 말복이에요. 이제 복날은 이걸로 끝나는 건데 얼마나 더 놀라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23일이 쳐서죠. 예. 이 우주의 그 진행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날이 뜨거워져도 그 뜨거운 상태에서 24절기는 아주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추워도 추운 상태에서 24절기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마라톤의 영웅 손기정 선수와 황영조 선수에 관한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